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교육 담당자 맹명주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구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교육이고요. 이번에 혁신법에 따라서 좀 바뀐 부분들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일 먼저 연구개발비 관리 체계, 두 번째는 계상, 그다음에 지급, 관리 및 사용, 정산,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사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은 이번에 바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다음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다음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서 연구비를 관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연구개발비의 관리 체계를 보면 제일 먼저 이 위에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 연구비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십니다. 그리고 협약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연구개발비 수령과 납부 단계에서는 연구비를 관리하는 전용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요. 연구비 카드 발급 신청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관리 및 구입한 자산을 관리하는 자를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가 수행이 됩니다. 연구개발 과제 수행 하시는 동안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실적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꼭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비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연차가 종료가 되면은요. 저희가 이제 단계 종료에 실질적으로 단계 종료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연차 종료 시에는 연구비 시스템에 사용 내역을 입력하는 걸로 연구 기간 내에 종료일까지 보고한 걸로 간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정산이 이루어지고요. 이 정산 결과에 따라서 정산 회수금이 확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정산 회수 납부 처리가 되고 저희는 그 납부된 정산 회수금을 국고에 반납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이제 구성을 보시면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의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연구개발비의 지원금은 사실 저희 R&D에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비 구성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정부 출연금을 의미를 하고요.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1번과 2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 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도 현금과 현물로 구분이 됩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체계가 이번에 조금 다른 게 기본적으로 주관, 공동, 위탁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과제로 정의를 내리고요. 이 한 개의 과제 이상, 2개 이상의 과제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이제 한 개의 주관기관이 총괄 기능을 부여를 받아서 총괄 연구개발로서 이렇게 관리 체계가 되고요. 연구개발기관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주관, 공동, 위탁기관으로 구성이 된 한 개의 과제가 연구개발기관의 체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구개발비 이제 민간부담 기준입니다. 이번에 이제 바뀐 규정에 따르면 이제는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민간부담금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여기업이 공기업 또는 대기업인 경우에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그다음에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은 75% 이내로 이하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75% 이하로 정부 출연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는 민간부담금, 현금과 현물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민간부담금 현금 부분은 퍼센테이지 제한이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공기업 또는 대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의 15% 이상, 중견기업은 14% 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 현금으로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물도 부담이 가능한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다음은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라는 항목에 있는 기술 도입비, 이렇게 4개의 사용 용도로 현물을 부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계상 한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두 개의 비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직접비 안에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 연구개발비라는 7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라는 3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항목마다 약간의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계상하실 때 인건비는 영리기관인 경우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내로 계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비는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에 수정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수정직접비라는 것은 직접비에서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에 이 협약 시에 체결한 이 금액을 나중에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계상하실 때 신중하게 계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구활동비 중에 외부 전문가 활용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용도는 직접비의 40% 이내로만 계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이내로 계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수정인건비는 인건비 중에 현물은 포함이 되지만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는 제외입니다. 이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참여 연구진이 아니고 행정 지원 인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현물은 포함을 하지만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는 제외가 되는 인건비, 학생 인건비, 미지급 인건비의 합을 수정 인건비로 보고 여기에 20% 위탁연구 개발비는 주관에서만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 직접비의 40% 이내로 계상을 하실 수가 있고 이때 직접비는 위탁연구 개발비와 미지급 인건비는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입니다. 간접비는 고시기관인 경우에는 수정 직접비의 90 비율 이내, 그다음에 비고시기관인 경우에는 비영리기관은 17%, 영리기관은 10%, 대학은 5% 이내로 간접비를 계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린 수정 직접비는 직접비에서의 현물, 위탁연구 개발비,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의미합니다. 연구개발비 계상을 하실 때 항목별 사용 용도의 이제 사용 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하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 용도입니다. 인건비의 사용 용도는 그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참여 연구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 비영리 법인인 연구소의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도 인건비를 직비로 할 수가 있는데요. 비영리 법인만 가능합니다. 비영리 법인의 연구부서의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 이건 행정 지원 인력을 의미합니다. 이 인건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 참여 연구자와 연일 인력에 대한 4대 보험 및 본인 부담금, 기간 부담금 및 퇴직금을 포함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 인건비는 학생 연구자한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이제 학생 연구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요, 이 보험 본인 및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관 학생 인건비는 적립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라는 항목에서 사용하는 용도는요.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 설치, 그다음에 인비, 그다음에 연구시설 장비의 운영, 유지비, 연구 인프라 조성 목적의 사업인 경우에는요. 인프라 조성비라는 사용 용도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 기준은요. 3천만 원 이상 장비 경우 이 제누스에 이제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 여부를 조사한 후에 필요한 경우 계상하실 수가 있는데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제누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 여부를 조사한 후에 계상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보유를 하고 있거나 생산을 해서 자산이 등록되어 있는 연구시설 장비는 현물로 계상을 하실 수 있고 자산 등록가로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구시설 장비비는 종료 2개월 전에 구입 설치 2차가 완료가 돼야 합니다. 연구재료비의 사용 용도로는요.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적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가 해당이 되고요.
사용 기준은 이것도 현물 개상 시에 연구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을 해서 자산 등록하는 시험 제품이나 시험 설비는 자산 등록가로 현물 개상이 가능합니다.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에는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가 활동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동비, 연구실 운영비, 연구 인력 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 밖의 비용으로 문헌구입, 논문게재, 인쇄비, 공공요금, 이정지 활용비 등이 있고요. 사용 기준이 약간 있는데 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라는 사용 용도를 쓰실 때에는 실질적인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비용은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활동비에서 쓰시는 내용은 기술과 정보조사 분석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활용비 안에는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 외부 전문가 활용비는 직접비 40%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내부 직원 간의 회의비 시 이 식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내부 직원 간의 회의비는 사용이 안 되네요. 요거는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출장비에 이제 이 식대 경우에도 출장 식대와 혹시 출장지에서의 관계기관에서 식사를 제공을 받을 경우에는 출장 식대는 중복으로 되지 않도록 차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용도 중에 소프트웨어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종료 2개월 전 사용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 활용비가 계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조금 이 소프트웨어 활용과 연구실 운영비 안내 보시면 사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범용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사용 용도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명확히 인지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지원비의 계상 불가 항목에는 연구지원 인력비는 이제 그 연구자들, 그다음에 연구자들이나 연구인력 지원 인력자들한테 지원하는 비용들인데 여기에는 뭐 교육훈련 비용이나 학회 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수행을 위한 식대가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인정이 안 되는 부분, 계상이 불가한 내용은 이제 처 연구자나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아닌 경우 아닌 사람한테 지원되는 비용이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참여연구자의 종신학회비나 참여연구자의 학위 과정에 필요한 비용도 집행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연구 관련되지 않은 학회 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당연히 계상을 하실 수 없고요. 환급이 가능한 교육비의 경우에도 연구로 계상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근식 때만 연구인력 지원비에 해당이 되고요. 평일 점심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출장의 경우 출장의 저녁과 야근 식대가 겹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것도 유의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연구기관인 경우에 위탁정산 수수료를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위탁정산 수수료는 그 밖의 비용으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탁연구기관에만 해당이 되는 매출 부가세를 연구비를 쓰실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매출 부가세도 그 밖의 비용으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수당의 항목은 사용 용도가 연구자, 그다음에 참여 연구자와 연구 책임자한테 주는 장려금이고요. 이때 유의하실 사항은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제외입니다. 아까 상한 기준 말씀드릴 때 연구수당 계상을 할 때 인건비에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제외로 되어 있는 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연구수당은 참여 연구자에 한해서 장려금 지급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도 제외가 되고 이 연구 지원 인력한테 연구수당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준은 수정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연구수당은 당초 연구개발 계획 대비 증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상하실 때 20% 범위 내에서 계상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급하실 때 수정 계획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정 인건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다 인지를 하고 계셔서 더 적은 금액 안에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실 부분이 이 연구수당을 주기 위해서 기여도 평가를 하십니다. 이때 이 기여도 평가의 대상은
모든 참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여도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특정 연구자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불인정이 되기 때문에 참여 연구자 전부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여도 평가에 어떤 기여도 평가 기준으로 하실 것인지, 결과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연구 수당을 배분할 것인지 연구기관에서 자체 규정을 꼭 마련을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 연구수당을 사용액의 70% 이상 1인한테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거는 연구수당, 그러니까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의 사용 비율의 2%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따라서 초과할 경우에는 회수가 된다라는 거, 요것도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연구 개발비는 주간 연구 기간만 계상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기준은 주간 기간만 계산 가능하고요. 주간 연구 기간의 직접비 40%를 초과할 수가 없고요. 혹시라도 20% 이제 원래 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을 하실 경우에는 전기간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위탁 연구 개발비를 사용하는 위탁 기관도 이 연구비 규정에 따라서 연구비를 사용을 하고 정산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접비의 사용 용도는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유의사항은 연구 지원비 중에 기반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는 대학교에서만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의 경우 직접비로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에 간접비로 계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활동 지원금은 비영리 기관만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 기준 아래 이것도 간접비도 직접비 집행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간접비 집행 비율을 직접비 집행 비율을 초과한 만큼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연구수당도 이 비율 초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간접비도 직접 비율 50% 이하인 경우에는 간접비의 집행 비율이 직접비의 직접 비율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비율만큼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연구기관에서 관리를 하실 때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구개발비의 이제 기본적인 공통계산 기준입니다. 직접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필요한 금액을 계상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계상 불가 항목은 당연히 환급 가능한 관세나 부가세는 연구비에서 제외가 되고요. 주류나 유용성 비용도 연구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거 내용들은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내부거래, 연구 수행기관의 내부거래라든지 수행기관 주간 공동 위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과제 안에 그 수행기관 간의 수행기관끼리의 연구개발비 현금 사용은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유의를 해주시고요. 이게 불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외 가능한 계산은 요 아래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리기관이 계열사 등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이 계열사들은 기관 간의 발생 비용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산 불가 항목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형태별로 이 항목마다 계산 기준이나 인정 기준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 중에서 정부 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 현금 계산 가능 조건은 참여 연구자 및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도 이거는 마찬가지고요. 인건비 계상률은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경우에 인건비 계상률을 계산하실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해당 과제의 연구비의 인건비 지급하는 금액을 연급여로 나눈 율이 인건비 계상률이고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총 인건비 계상률을 연평균 130% 이내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100% 내에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대학의 경우에는 똑같이 현금 계상 조건은 동일합니다. 근데 대학의 경우 인건비 계상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월에 해당 과제 연구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금액을 월급여로 나눈 율이 인건비 계상률이고요. 대학의 경우에는 총인건비 계상률을 월평균 100% 이내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총 인건비 계상률을 연평균 130% 이내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요거가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건비 현금 계상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대학에 소속이 된 고등교육법 이 조항에 따른 교원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현금 계상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타 비영리 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사용 기준을 준용을 하시고 그 이외의 기타 비영리 기관은 대학의 사용 기준을 준용을 해서 인건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리기관의 현금 반응 계상 조건입니다. 중소, 중견 기관은 신기채용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요. 연구개발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소유로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인 경우 승인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식서비스 개발 내용을 포함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네 번째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그리고 그 밖에 연구기관 소속 에 해당하는 참여 연구원으로서 이 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인 경우 영리기관은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리기관은 아까 상한 기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구개발 중에 현금의 50% 이내로만 계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영리기관은 또 사전 전문기관 사전 승인사항 중에 하나가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변경하려는 경우, 증액이나 감액을 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먼저 득하신 후에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이제 연구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하고요.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으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또 분할로 지급을 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연구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는 직접비면 직접비, 간접비면 간접비 두 개의 비목 중에 한 개의 비목으로만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도 그건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부 연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 출연 기관에 소속이 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참여 연구자인 경우에는요. 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적에 따른 인건비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소속이 없는 참여 연구자인 경우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고요. 기타 비영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전문 기술 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이외 기타 비영리 기관은 대학의 기준에 준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리기관은 인건비 계상률을 계상할 때 해당 월에 해당하는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금액을 월급여로 나눈 계산률을 계산할 때는 계산을 해주시고요. 영리기관도 총 인건비 계상률을 월 평균 100% 이내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리기관도 외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인건비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에만 해당이 되고요. 기타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경우 이제 학생 인건비는 해당 월에 해당 과제 연구비에 이제 학생 연구자들이 지급하는 인건비를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으로 나눈 비율이 학생 인건비 계산이고요. 학생 인건비 계산률은 월 단위로 산출을 하고 이제 학생 연구자 연구참여 합격서를 학기 단위나 학년 단위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별 총 인건비 계산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총 인건비 계산률을 선정할 경우에 제외되는 사안입니다. 이 세 가지 유의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상이한 게 영리기관의 현물 부분입니다. 그 해당 기관이 생산 판매하나 과제 시작부터 소유, 임차, 사용 대차를 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서 현물로 계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서가 이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 시작에 5년 이내이어야 하고요. 자체적에 따라서 계산된 내용 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한다라는 좀 이렇게 단서가 있기 때문에 영리기관인 경우 현물 계상을 하실 때 이 부분들을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계상 사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현물로 잡는 이제 연구시설 장비, 하나의 연구시설 장비를 여러 개의 연구개발 과제의 현물로 계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기관이 시작 전부터 요게 이제 연구기술 조성비를 현물 계상하실 때 그 기관이 과제 시작 전부터 소유 임차, 사용 대차하고 있는 부기시설 장비에 대해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연구 재료비 이제 현물 계상 영리기관이 하실 경우에는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 판매를 하거나 연구개발 과제 시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 재료에 대해서만 연구 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참여 연구자와 기관 내 동일한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자한테는 전문가 활용을 계상할 수 없고요. 대학의 경우에는 그 해당 대학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자, 참여 연구원한테는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영리 기관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동일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하실 경우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이 여러 개의 연구개발 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서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 구매가 가능하며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이 통합구매를 위해서 연구 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중복으로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대학의 경우에도 이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사용 기준과 동일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에 이제 상이한 거는 기술 도입비를 현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영리기관이 기술 도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실 때에는 연구개발 과제 시작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해서만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로 현물로 계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 과제 시작일에 2년 이내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리기관은 연구활동비의 이제 사용 용도 중에 연구실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안에 연구실 운영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영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실 사항은 영리기관은 연구활동비 항목 안에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은 협약 시에 꼭 계획서에 계획한 경우에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인지를 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과 사실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비영리 기관도 연구개발 계획서에 계획을 세워야 됐었는데요. 이번에 혁신법에는 기관에 대해서만 꼭 계상을 해야 하는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리기관은 요거를 다시 한번 인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면접비는 다른 유의사항들은 정부적인 대학인 경우에 연구개발 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 자금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능률성과금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계상한 연구개발 능률성과금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계상을 할 수 있고요. 대학의 경우에는 직접비에 계상하지 않은 1억 원 이상의 공동연구 장비에 대한 기반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대학에만 해당이 됩니다. 기타 비영리 기관은 정부 출연과 동일하게 간접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 비영리 기관은 간접비는 적립 사용이 가능하고요. 영리기관은 연구 기간 동안에만 사용을 하고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 연구개발비 지급입니다. 연구개발비 지급 및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납부 방법인데요. 이제 연구개발비 지급은 연구개발비 이제 기관 형태에 따라서 일괄 지급이냐 건별 지급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일괄 기관은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로 지급을 할 수가 있고요. 건별은 연구개발 일부의 사용을 위해서 지급을 신청할 때마다 건별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건별 지급 대상 여부의 확인은 통합이지발효 시스템에서 유형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건별 지급 대상 기관은 기업과 학협회, 병원 등 비영리 법인이지만 연구비 관리 전담 부서가 없는 기관은 건별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문기관이 이제 통합이지발효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 출연금이 지급이 되면 주간 연구 기관은 꼭
이 통합이지발효 시스템에서 지급계획 수립을 하셔야지만 연구개발비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배급, 그러니까 지급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실 사항은 위탁 연구개발비입니다. 위탁 연구개발비는 주관 연구기관의 형태에 따라서 지급 방식이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의 유형이 만약에 일괄기관이라고 하면 위에 이제 지급계획 수립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동 지급이 되는데요. 만약에 주관연구기관이 건별 지급인 경우, 기업인 경우에는요, 위탁 연구개발비를 이 주관연구기관이 집행 등록을 통해서 실제로 계좌 이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지만 주관기관이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을 하실 때 이렇게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기관은 요거를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담금은 저희 그 통합이지발효 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확인을 하시고 민간부담금 해당하는 가상계좌로 민간부담금을 입금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입니다.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기관에서의 권한 책임들이 약간 다른데요. 연구기관장은 기본적으로 자체 규정에 따라서 연구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을 해야 하는 책임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부서장은 연구기간 중에는 연구비에 대한 일상감사의 책임이 있고요. 연구가 종료가 되면 연구비 회계감사에 대한 권한 책임이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가장 중요한 직접비 집행 시 발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연구비 직접비 중에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꼭 연구 책임자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통합관리 시설 장비비는 제외입니다. 이 중에서. 그래서 요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 책임자는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수당을 배분할 때 그 기여도 평가 및 연구수당 배분의 결정도 연구 책임자의 권한 책임이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관리자는 꼭 통합이지발효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증빙 서류는 종료 5년 동안 꼭 원본을 보존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관리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이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기관의 장인 당연히 사용을 하여야 하고 직접비 중에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연구 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꼭 연구비를 사용하시고 난 후에는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사용 내역 증빙들을 다 업로드하셔서 입력을 하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지급 유형에 따라서 이제 방법들이 약간 일정이 다른데요. 일괄 지급 유형인 경우에는요. 이거는 이제 일괄 지급이기 때문에 기관의 관리 계좌에서 연구비를 사용을 하고 집행 등록을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시는 기관들이신데요. 이 일괄 지급 유형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 내역을 통합이지발효 시스템에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인 경우에는요. 카드 결제 대금 이체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통합이지발효 시스템에 집행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별 지급 유형인 경우에는 실제로 건별을 계좌 이체를 사용하실 때는 건별 쓸 때마다 바로바로 거래처로 계좌 이체와 동시에 집행 등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입력이 됩니다. 연구비 카드 사용인 경우에는요. 건별 지급 유형은 결제한 날로부터 결제 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시스템에 집행 등록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을 하시고 나면 증빙 자료를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원본은 종료 후 5년 동안 꼭 보존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문서를 보관해 주실 때 이제 증명 자료가 전자문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자문서인 경우에는요.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을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전자화 되어 있는 문서를 전자화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자체 재원으로 활용을 하시고 연구비가 입금이 되면 그때 기관 이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카드 발급 이전에는 법인카드만 인정이 됩니다. 연구개발비 이제 관리 사용 중에서 이 비목 항목 변경 제한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연구 수당은 계획 대비 증액이나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할 때 그 퍼센테이지 범위 내에서 잘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증액이나 이런 감액은 가능한데요. 이 주요 사항에 보시면은 영리기관인 경우에 현금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꼭 전문기관장의 저희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요. 연구시설 장비비는 계획이 없는 건당 3천만 원 이상에 대한 연구시설 장비비를 계획이 없이 집행을 하실 경우이거나, 두 번째는 계획은 했지만 다른 연구장비 시설을 변경을 하는 경우, 세 번째는 계획한 연구장비 시설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꼭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신 후에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중에 영리기관은 꼭 연구개발 계획서에 계상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연구기용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은 꼭 연구개발 계획서에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탁 연구개발비는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 계획서 계상한 금액보다 20% 이상 증액을 하실 경우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간접비도 단계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문기관 사전 승인 사항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요 연구 없는 거는 연도별 연구개발비를 이 연도별 정부 출연금이나 민간 부담금 부분이 변경이 될 경우 이것도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고요. 단계나 전체 연구개발비의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도 전문기관 승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 5가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간접비 총액 증액하는 경우,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를 계속과제인 경우에 다음 단계로 이월하는 경우, 위탁 연구개발비를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연구시설 장비비에서는 아까 요 3가지는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요 4번째는 연구시설 장비를 원래 계획한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이것도 전문기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유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리기관인 경우에 현금 인건비를 변경을 하는 경우 전문기관 사전 승인사항입니다. 이런 협약 변경에 따라서 시스템 처리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전문기관 승인에 해당하는 연구 책임자 변경, 연구 개발비 총액 변경, 그러니까 정부 출연금이나 민간 부담금의 변경, 간접비 총액 증액, 영리기관인 경우에 현금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다음에 위탁 연구 개발비를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요거는 전문기관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신 후에 저희 카이아, R&D 카이아 시스템에 반영을 이 변경 내역을 수정을 하시고요. 담당자분께서 꼭 이 수정한 정보를 이지바로 시스템으로 전송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스템 처리까지 완전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문기관 통보 사항 중에는 연구 개발비 관리 계좌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승인 사항은 아니고 전문기관 통보 사항인데요. 전문기관 통보를 하시고 이 연구 개발비 관리 계좌 변경은 카이아 저희 R&D 카이아 시스템에 변경을 하시고 이 정보도 과제 담당자분께서 이지바로 시스템으로 전송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통보 중에 참여연구원 변경과 항목 변경이 있습니다. 요거는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서만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것도 연구기관의 내부 문서 처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 변경 처리, 내부적인 문서 처리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항목 변경, 아까 항목은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이런 항목인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 연구비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이 수정예산 반영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해야지만 집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연구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정부기관 통보로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혁신법에 따라서 이 상시 점검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이 상시 점검은 이제 연구개발비 정산 전에 이제 연구 수행 기관이 사용한 그 내역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시 점검이 생겼는데요. 이 점검 시기는 연구 시기를 3개월 단위로 위탁정산기관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위탁회계법인이 이 연구 시작부터 3개월 단위로 해서 이 상시 점검을 하면서 혹시라도 연구기관이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할 경우에 유선 컨설팅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거는 이제 상시 점검을 통해서 연구기관이 불인정 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이제 컨설팅이 오면 확인하셔서 수정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시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정산을 할 때 불인정이 더 감소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점검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 사용 발생이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용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연구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이 사용 용도로 사용을 더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국고 납입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 기간 종료 후 그리고 사용 시점 보고 제출 전일에 발생한 발생이자는 국고에 납입이 됩니다. 이 발생이자도 사용 잔액과 동일하게 같이 합쳐서 최종 잔액에 대해서 정부 지분만 계산을 해서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입니다. 연구기관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연구 수행 기간 중에는 통합 이지발효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기관이 연구 사용에 대한 사용 내역을 등록을 하시고요. 증빙도 여기에 올려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연구가 이제 기간 동안에 저희 전문기관에서는 통합 이지발효 시스템을 통해서 위탁 회계 부인을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지정을 한 후에 연구가 단계 종료가 되면 연구기관에서는 사용자 보고서를 종료 3개월 이내 제출을 해 주십니다. 이게 사용시적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회계법인에서는 이 제출한 증빙대로 정산이 이루어지고요. 이 정산 결과가 완료가 되면 이 통합 이지발효 시스템을 통해서 전문기관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은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연구기관에 통보를 하고 정산회수 요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산이 완료되는데 이 정산회수의 그 기본적으로 대상액은 현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잔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후원하는 직접비의 잔액, 간접비의 잔액,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셨지만 사용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 불인정으로 결정이 나는 금액들, 그다음에 회수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최종 잔액이 발생이 되면 정부 지분만큼 회수 요청을 드리고요. 현물은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에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다 현금으로 회수가 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현금과 현물에 대해서 정산 결과로 연구기관에 정산 결과 통보를 드리고요. 정산 회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연구가 통보받은 일로 1개월 이내에 가상계좌는 통합이지발효 시스템에서 정산회수 가상계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계좌로 정산회수금을 입금을 해주시면 그 해당하는 단계에 대한 연구비에 대해서는 관리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부당사례인데요. 이거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로 차별연구원한테 학생연구원한테 이체를 해준 다음에 그걸 다시 별도의 공동관리 계좌로 입금을 다시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공동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당 집행 사례가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연구비를 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구수당 같은 경우 참여연구원 지고 그걸 다시 다른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당 회수율을 해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네, 투명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리기관인 경우에 행정지원 인력은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부당집행으로 사례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영리기관은 행정지원 인력은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로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정비 같은 경우에는요, 허위 구입으로 생각보다 이렇게 연구 책임자가 실제로 납품업체한테 허위로 납품계약서를 받아가지고 그 차액을 뒤로 다시 받아가지고 개인의 용도로 도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지 않도록 투명하게 연구비를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장비를 구매하실 경우에 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했을 경우에 확정 금액이 아닌 확정되기 전 금액으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꼭 확정 금액으로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연구비를 이제 기관운영비로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관리계좌에서 연구비 기관으로 이제 이체를 했다가 이제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힘든 경우에 기관 운영 경비라든지 물품 대금 기관 운영비로 쓴 다음에 다시 연구비 통장으로 다시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다 유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 목적의 연구비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연구에 필요하지 않은 기관 비용성으로 뭐 도서금이라든지 내부 증권 회의비라든지 범용성 기자재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연구 목적이 아닌 용도인데도 연구비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연구기관에서는 기관 비용과 연구 목적의 비용을 분리를 잘해서 관리 사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저희가 이제 부실학회로 해서 재작년부터 이런 불인정 사항이 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외 학술을 참가를 하실 경우에 이 학회가 부실학회인지 아닌지 좀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년 고용 패키지 3종 패키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기관에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 고용 조건과 민간 부담금 현금 감면 조건 그리고 기술력 감면 조건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연구비 사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연구비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교육에 어디부터 있어서 시작인지 간단하게 질문 말씀드릴게요. 받도록 하겠습니다.